북한 국경에서 7km, 그 경계선 너머로 눈을 맞추고 지하 땅굴 속을 걸어 들어가고 서울의 강변을 발로 직접 느끼듯 걸어낸 외국인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할 여행 유튜버는 호주 시드니 출신으로 전 세계 다양한 나라를 홀로 여행하며 날 것 그대로의 현지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온 솔직한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화려한 관광지보다 골목의 온도, 사람들의 표정, 그 나라의 실제 속도를 담는 것으로 유명한 그녀가 이번에는 서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자신의 여행 기준을 통째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서울 2일차에 선택한 일정은 꽤나 묵직했습니다. 바로 DMZ 투어, 한국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비무장지대를 직접 발로 밟으며 확인하는 7시간짜리 역사 여행이었는데요. 투어 버스에 올라탄 순간부터 가이드 신디의 설명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 1953년 정전협정,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분단의 현실까지. 처음엔 교과서 속 이야기처럼 들렸겠지만 버스가 북쪽으로 달릴수록 그 이야기들은 점점 실감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임진각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눈앞의 풍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그게 북한 땅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카메라를 든 손이 멈췄는데요. 지금 여기가 북한 국경에서 불과 7km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주위를 둘러보는 그녀. 강 건너편이 다른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철조망 너머로만 볼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에게는 낯선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진각에는 단순한 관광 공간이 아닌 수많은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포로 교환 당시 1만 2천명이 넘는 포로들이 건너온 자유의 다리, 그리고 철조망에 묶인 리본들. 그 리본 하나하나에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아직도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가이드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 기억하려는 한국인 부모들의 모습도 그녀에게 깊게 남았습니다. 자유의 다리를 지나 버스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창밖으로 빨간 경고판이 보이기 시작했고 가이드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는데요. 지금 이 지역부터는 활성지뢰가 남아있으며 이 하늘 위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그저 관광지 버스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 같은 이 감각. 한국이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이 이 순간만큼 생생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라 전망대에 올라서자 비로소 북한 땅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 선전마을이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설명도 이어졌는데요.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 구역이었지만 그녀는 살짝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노스코리아에서 안녕하세요. 거의 거기 온 것 같지만 사실 이쪽은 남한이에요. 웃으며 카메라에 대고 인사를 건네는 그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묵직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불과 저 산 너머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외국인의 눈도 잠시 진지해지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방문한 제3땅굴은 사진 촬영이 전면 금지된 구간이었습니다. 1978년 발견된 이 땅굴은 북한이 군대와 무기를 남쪽으로 몰래 이동시키기 위해 뚫은 것으로 600m를 내려갔다가 다시 600m를 올라오는 코스인데요. 땅굴에서 나온 그녀는 꽤 땀을 흘렸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레코드 타임으로 올라왔다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DMZ 투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버스 안에서 투어 중 배운 내용들을 혼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월 소득이 3,000달러에 달하고 도시는 청결하고 활기가 넘치며 높은 삶의 질이 눈에 보인다고 말하는 그녀. In terms of income and I guess median or average, I wasn't sure exactly which one it was. Koreans earn $3,000 a month. I can't remember if that was pre or post tax, but they do have a decent standard of living here. 호주 시드니에서 온 사람도 이 정도라고 느낀다는 것은 어설픈 칭찬이 아닙니다. 시드니라면 이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인데 그 기준으로 봐도 서울이 압도적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도시 청결을 위해 별도의 청소부, 인원을 유지하는 비용이 세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의 골목은 누군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이미 깨끗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의 힘이기도 하지만 공공장소를 아끼는 시민의식 덕분이기도 하죠. DMZ 투어를 마친 뒤 그녀는 잠깐 숙소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는 곧바로 길거리 음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호떡 노점. 시나몬과 꿀, 참깨가 들어간 한국식 길거리 간식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Appreciate it was very hot. So good. I love this place. 호떡 하나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그녀는 어제 문 닫은 빙수 가게에 아쉬움도 있고 호떡 2개를 연달아 먹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서 특별한 점은 단순히 맛만이 아닙니다. 막 구워낸 따뜻한 온도, 손에 쥐고 걸어 다니며 먹는 자유로움, 그리고 주변에 가득한 시장 소리와 사람 냄새,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맛이죠.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들고 걷다 보면 소매치기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서울에서는 아무 경계 없이 두 손으로 음식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일찍 숙소를 나서 한강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반포대교를 건너며 두 발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경험.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강변은 이미 활기가 넘쳤는데요. 서울이 시드니와 닮았다고 말하는 그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까지. 그런데 시드니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강변 산책로는 주로 부유한 동네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서울의 한강공원은 강 전체를 따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강변에서 러닝을 하든 잔디에 누워 쉬든 자전거를 빌려 달리든 모든 것이 공짜이고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찾아간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입장이 무료라는 사실에 먼저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요. 박물관 내부 건축 자체가 워낙 아름다워 전시물보다 공간 자체에 먼저 압도됐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제공하는 문화적 공간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의 문화적 삶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Amazingly, entrance to the museum is free for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If you want to go to a special exhibition, there is a fee. But I'm going to start with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because I don't really know what's on. 영국 대형 박물관은 무료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수집해온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이고 미국의 국립박물관은 워싱턴 DC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수준의 공간이 무료로 열려 있다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국가적 철학입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뒤 그녀는 독일인 친구 제시와 함께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는 서울의 청춘이 모이는 곳이죠. 인디 음악이 흐르고 벽화가 골목을 채우고 카페와 빈티지 숍이 끝없이 이어지는 동네. 낮에도 밤에도 에너지가 꺼지지 않는 그 분위기가 그녀를 사로잡았는데요. 그리고 홍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다름 아닌 빙수였습니다. 어제 빙수를 먹지 못해 아쉬웠던 마음을 오늘 홍대에서 제대로 달랬는데요. 눈앞에 등장한 빙수의 크기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호스텔 주인이 그녀에게 작별 선물을 건넸습니다. 서울과 한국의 다양한 간식들이 담긴 작은 꾸러미였는데요. 그녀는 숙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피가든 호스텔은 정말 추천한다고. 위치도 좋고 시설도 완벽하고 심지어 여행객을 위한 보습 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다고.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숙소 서비스처럼 들리겠지만 외국인 여행객에게 그 세심함은 작은 감동으로 남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수준이 단지 호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호스텔에서조차 유지된다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진짜 힘이겠죠. 처음에는 그냥 짧은 서울 여행이었지만 어느새 몇 주씩 한국에서 일정을 연장하게 되는 여행자들이 생겨나듯이 이 나라에는 한번 들어서면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이 풍경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행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경험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한국의 모습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 코레알과 함께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계속 함께해주세요.